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소스 자료는 제가 캡처를 해보니까 25장 정도 되는데, 오전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특이하게 나온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어제는 영상 자료가 40장 정도 됐는데, 어제 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제는 뉴스에 그냥 나열 정도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의 영상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말 동안 아마 오늘 나가는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집중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가져가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느끼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위기가 오는지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플랜을 짜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5월 8일 날 여기 5월 8일 날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머스크 중국 로보택시 도입 제한 8월 첫 공개 해가지고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8월 8일인가?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FSD가 중국 정부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승인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후행해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FSD 자율주행 프로그램 이후에 로보택시 출시까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기사가 나왔는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 5월 딱 정확히 5월 9일 날 하루 딱 지나서 갑자기 로이터 연합통신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검찰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기 혐의 수사 중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거 FSD 중국에서 이제 오픈하겠다는 FSD 자율주행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 중에 가장 진보한 프로그램이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이 뉴스가 나왔을까? 그러면 과연 여기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일까? 이것은 본질이고, 이것은 자율주행 본질이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이제 도지코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제가 이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5월 9일 날 이제 하루가 딱 지나니까 이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중 후리기 난이도로 따지면 뭐 한 5가 아니라 난이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일자리 정도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금융 세력들이. 이거 테슬라 FSD 자율주행 프로그램 로보택시 되게 중요하니까 너네들 이거 명심해라고 이제 돌려서 우회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제재를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율주행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머스크 발언 등이 수사 대상. 그래서 이게 아마 확실히 2분기 내지는 이제 3분기 특히 이제 3분기에 이게 아마 테슬라 주식에도 그렇고 도지코인에 아마 강력한 작용을 할 거고 X 관련해서도 아마 이게 분명히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강조를 제가 되게 오래 했었죠. 이제 이분이 들어가면 미중 무역 관계 자체가 분절될 거고 달러의 교역 거래가 점진적으로 급격하게 축소가 될 거고 전 세계 미군의 축소와 탈달러와의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5월 9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페인을 위해 암호화폐 기부 수락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상자산을 지지한다는 어떤 그런 거를 강력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시사를 하고 있죠. 가상자산의 확장은 달러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대중한테 알려주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대선 캠페인을 위해 암호화폐 기부 수락이에요. 암호화폐 기부 수락.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일론 머스크 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일정 수준까지는 도지를 강력하게 홀딩을 해야 됩니다. 얘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중하반기에 가장 아마 수익률이 제 느낌상은 일단 그렇거든요. 저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2024년 3월 7일 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급작스럽게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기사를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큰손 머스크 트럼프 지원설 부인 누구에게도 기부 안 한다. 트럼프와 만남 보도 이후 즉각 부인.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현 X 구 트위터 관련해서 도지코인 그리고 중간에 뭐 테슬라 결제에 도지 언급이 나온 이후에 하반기 어느 시점에 트럼프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하는데 그게 BTC가 아니라 만약에 도지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여기까지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예요. 제가 이 기사를 맞춰보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이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자 어쨌건 이상한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 그리고 거의 아마 트럼프가 이분이 당선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예전서부터 계속 이제 강조를 했었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제 유튜브 채널의 본질 그리고 제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본질의 시작은 베리 실버트 DCG 그룹 비하인드에 있는 월가의 금융 세력입니다. 이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레이스케일 CEO가 순앤샤인인가 이 사람일 거야 아마. 베리 실버트가 이제 빠졌죠 뒤로. 그레이스케일 CEO 이더리움 현물 ETF 전환에 에너지 집중할 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비트코인 GBTC가 계속 순 유출되고 비트코인을 계속 팔아댄다. 대중들은 여기에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 계속 줄기차게 하루도 안 빼고 계속 팔아대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욕을 합니다. 근데 본질은 제가 이제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여기는 GBTC가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됐잖아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총 역량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ETF 전환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의 순차적인 ETF에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비트코인이 1억이 갔어. 군중심리 확신이 들고 ETF 승인됐어. 그리고 유튜버들이 나와서 막 이제 ETF 어쩌저쩌고 뭐 비트코인 확신을 주는 내용, 용기를 주는 내용, 막 방송인들이 나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중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동화가 돼요.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알트코인은 쓰레기야. 도지코인은 사라질 거야. 이더리움은 생존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쓰레기야라는 얘기로 군중 심리가 강화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확신을 갖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도 그런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닐까? XRP를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푸바오 같은 이제 군중이라고 치고 우리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뒤통수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 매수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지캐시, 호라이젠, 스텔라, 루멘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건 밀어붙여야 결과값을 갖는다고 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CTC는 뭐 아시겠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고 네오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그리고 중국의 이더리움이라는 본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어쨌건 이 뉴스가 나왔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관련해서 DCG나 관련해서 아마 호재거리 기사가 아마 향후에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DCG의 투자자잖아요. 이미
이거 ETF 하기 위해서 인덱스 신청을 했어요. 홍콩 증권거래소에다가. 예. 이거랑 이 기사 나온 거랑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 현물 ETF 전환에 에너지 집중할 것이라는 이 기사랑 이거랑 같이 보시면은 거기 사실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 기관 투자가들은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폴카닷, 유니스왑,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준비를 한 겁니다. 아니 나스닥인데 여기 아마 상장이 될걸요? 예, 추후에 비트코인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어쨌건 이제 그런 시절로 이제 다가오는 거고 이 코인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숫자만 보시고 이거는 시세에 관련한 내용인데 제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겁니다 막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직관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겟 리서치가 이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올 9월 반등 예상 4쿼터에 그러니까 4분기 얘기라는 거죠.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 그러면은 지금보다 한 곱하기 2배 정도 되거든요. 한 4분기 정도 가면은 비트코인이 2배 정도가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투자한 알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 시점 이후부터가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줍니다. 예? 여기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은 향후 수개월 동안 5만 8천에서 7만 2천 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얘기는 일정 순간에 일정 구간에 박스권 형성을 할 거란 얘기거든요. 수개월 동안에 이 얘기. 그럼 알트코인 상승장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보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괜찮은 보고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오스 얘기인데 이오스를 뭐 투자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물려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다른 걸로 바꾸실 필요가 있나 인데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이오스 재단 CEO 5월 말 새 토크노믹스 메인넷 적용 목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간이 있어요. 6월 말까지는 이오스 스테이킹 보상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6월 말이란 얘기가 나오죠. 6월 말까지 뭐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클레이튼 핀시아도 6월 말에 PDT로 전환한다는 얘기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준비를 하고 7월 달이 되면 미카 법률안이 전 세계 가상자산 수용을 위해서 전 세계 중앙정부로 떨어집니다. 그거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서 이미 2023년에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인 재단들이나 다 그거를 지금 준비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카카오 얘긴데 뭐 우리는 이제 클레이튼이나 펜시아를 투자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이제 저는 항상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 클레이튼 핀시아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지금 그 라인하고 관련해서 소프트뱅크 요거 그리고 네이버 관련해서 이거 좀 언급을 이거는 추후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있는데 어쨌든 소뱅하고 우리 깊숙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특히나 이제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그건 제가 이제 풀어서 이제 다음 주 주말이 지나서 이제 말씀드리고 카카오 1분기 영업이익이 1203억 원 전년 대비 92% 상승했다. 5월 9일 날 이 얘기 나옵니다. 카카오 중내 만에 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래요. 이렇게 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재 기사를 던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이게 탈달러화랑 깊숙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법 논리로 좋다 싫다를 우리가 이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정해진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대중이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이 싫어한다고 바뀌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확률상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분이 당선될 확률이 높거든요. 바이든 이분보다는. 예. 알면서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에요, 사실은. 금융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왜 이분이 당선돼야 되는지, 당선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씩 나열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비하인드에 있는 이제 중요한 본질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내용에 가까운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런 거를 통해서 흐름을 아시다 보면은 아,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해야지, 내가 축소를 해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러고 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을 하든 직장을 잡으시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사실은 그게 선행되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해서 돈을 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본질을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방위비 내지 않으면 미군 보호 없다. 나토 압박. 아시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미군 축소에 관련해서 방위비 인상한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됐고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 및 차별 대우 시사 이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나토 관련한 멤버들이 지금 GDP에서 몇 프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속한 국가들이 있어요. 여기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 중에.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GDP에 2%를 써라. 그러니까 돈을 더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2%까지 금방 위에까지 쓰는 나라가 대다수는 아닙니다. 다수는 2% 이하밖에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토 분열에 관련해서는 이미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군은 빠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점이 그게 2025년이에요. 이거랑 탈달러와의 본격적인 움직임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트럼프 정책이 들어가면은 당선이 11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 선거가 끝나면 2월 달 정도에 2025년 2월 달 정도에 취임식이 있을 거고 정책이 들어가는 거는 6월 정도가 될 텐데 여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2025년 6월에 나토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하길 원한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 이전에 방위비를 얼마만큼 인상해라라고 아마 미국 정부에서 나토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릴 겁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분열되면서 일정 수준의 미군이 전격적으로 아마 철수를 할 거예요. 미국으로. 계층화된 동맹이라는 얘기는 분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미 기사가 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군사작전 통수권인가? 그것에 관련해서도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기점이 언제까지냐면 내년 5월까지입니다. 여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방위비하고 결정되면 이 군사작전 통수권이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팬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거는 제가 억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흐름에 따라서 저는 그냥 나온 걸 말씀드리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탈달러화와 스위프트 XRP가 주도하는 스위프트 2.0이 본격적으로 아마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응? 그래서 베리 실버트는 이미 2016년에 예언을 했었고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 미리 다 대중들한테 알려줬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가 될 거고 리플은 스위프트 2.0의 주도적인 망을 형성을 할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에서 중요한 연료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서 모았던 게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지켓씨는 뭐 아직까지는 도드라지지 않지만 이 제로 놀리지가 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에서 어떤 중요한 입지인지 베일에 쌓여진 장막도 아마 벗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의 당선과 탈달러와 미군의 축소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월 3일 날 자 이건 이미 여러분들한테 팬딩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데 탈달러와의 빈 공간을 나토가 분열하고 EU가 흔들리면 IMF에서 거기가 득세를 낳는 게 아니라 IMF의 구조적인 힘이 빠지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겠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근데 제가 그랬죠. 이들이 향후 정세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팬데믹과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자금 지원키로.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코비드 시즌2가 오면 과연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곰곰이 한번 이미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당장 2025년에 이게 터지진 않겠지만 이 프레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중앙정부들은 뭉쳤습니다. 쿠팡 알리가 3년간 3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 있었죠. 그 얘기하고 가만히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어떻게 될까? 자,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이 지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저는 사실 영상을 통해서 이미 정답을 다 알려드렸거든요. 눈치를 못 챈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 근데 매일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한테 이제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이제 계속 보시다 보니 이제 눈치를 채신 분도 있고, 못 채신 분들한테는 제가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중앙정부는 자연재해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세계 중앙정부는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기 이제 복잡한 그림이 있어요. 복잡하게 생겼지만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서 이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언제 어떤 거냐면 미국 지질학회에서 어저께 나온 이게 지진이에요. 지진이 35회 났어요. 그런데 큰 지진은 안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풀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게 왜 형성이 됐는지, 이게 아세안 한중일 팬데믹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 자원 지원키로. 이게 사실 IMF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 주도, 브릭스 주도 하에 움직이는 금융자본이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한 거잖아요. 제가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미국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100년간의 어떤 그 영광은 서구 사회에서 동아시아로 제가 이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이게 불의 골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캐나다고 여기가 남미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이쪽이 미국이죠. 남미하고 여기 지진이 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이미 그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인도네시아랑 여기 이제 어쨌건 이제 불의 고리를 위시하는데 여기에서 그 무역 항로의 이동이나 인프라를 여기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축소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전 세계 중앙 정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땅에 힘이 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쓰나미가 이쪽에서 빈번하게 오가요. 에너지 파동이. 그러면 여기에서 오가는 해상 물류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그것을 우회를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그 우회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보세요. 우회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러시아 쪽이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여기 몽골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진대가 없죠. 여기 아프리카고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월가의 금융자본 세력이 이쪽으로 이제 예? 조금씩 이제 에너지를 이동하려고 하고 인도는 이미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이미 이전을 했고 보시면은 이 북극이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서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군사기지하고 공항을 건설을 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기존의 항로가 이렇게 갔던 게 여기서 이렇게 우회합니다. 이 향후에 발생될 빈번한 지진의 위험을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짓을 왜 하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에너지는 어쨌건 이쪽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이 될 거예요. 여기. 그래서 브릭스가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가는데 이거랑 이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거랑 한번 봐보세요. 2023년 말기 푸틴 북극 개발 박차 관광 살리고 공항 5곳 재건축 단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 관광 살리기 북극 관광 살리기 위해서 공항을 5곳을 여기를 확장을 할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5월 8일 날인가? 코인으로 26억 대박난 아내 남편은 전업주부 이더리움 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26억 정도는 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기사의 주인공이 전 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향후에 네, 이 돈이 뭐 크다고 생각하시든 작다고 생각하시건 어쨌건 개인이 월급 받아가지고 모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장세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그냥 단지 개미 후리기 위해서 이럴까요? 빗썸이 도시락 이벤트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3만 원어치 뭐 비트코인을 뭐 지급을 해준다. 예. 농협 계좌를 트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상승장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트코인 상승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 자,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을 얼마나 이제 푸바오 취급하나, 대중을 장난감 취급하나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되게 큰 스위치고 이거는 좀 작은 스위치인데 미국 가자지구 휴전협상 여지 남아있어 협상단 이집트의 결집 이 프레임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랬다가 어느 순간 휴전협상 타결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전 세계 금융시장 일단 난리 날 거예요. 네. 자, 이거 갖다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어쨌건 이거를 스위치를 던져놓은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뭐 우리 코인 시장하고 이제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냥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외국 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 후진국 의사 수입 의료계 반발 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완전 바뀌는구나 세상이 진짜. 응? 제가 인공지능이 1 플러스 1은 2라는 이 계산은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근데 신체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공식이 대입이 돼서 결론값을 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의사는 돈을 많이 버니까 난 의사가 돼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단순하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까? 의사가 되면 나 인생이 풀릴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그걸 미리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지금도 동네 병원 앞뒤로 꽉꽉 차 있습니다. 저희 동네 보면 그냥 건물마다 병원이 짜잘짜잘한 병원이 그냥 다 있어요. 손님이 그렇게 막 바글바글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비대면까지 들어가면은 비대면 이 플랫폼을 잘 이용하는 의사들은 돈을 벌겠지만 다수는 생각보다 아마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세상이 그렇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그랬죠. 지진이 됐건 경제 위기가 오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저축은행 사태부터 터져가지고 금융권의 전체적인 리셋이 될 거다. 새마을금고 임원 끼고 700억 원대 불법 대출 지점은 파산. 이거 이미 물밑에서 계속 흐르고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무슨 특정 사건 이슈가 발생돼서 팬데믹이 됐건 지진이 됐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건 그러면은 저축은행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국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대출금하고 껴있는데 팬데믹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제가 이거를 자꾸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이게 되게 너무 제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다시 돌아오면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영업자들 매출액은 급감할 겁니다. 오픈을 못하니까. 그러면 월세를 낼 수 있을까요? 월세를 못 내면 이 건물 집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샀을 텐데 보통 이런 빌딩 같은 거 이런 대단위의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럼 보통 제가 보니까 80%는 대출 받고 나머지는 본인 돈 갖다 해가지고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월세가 제대로 못 받으면 이게 부실화될 거고 여기에 대출해준 저축은행들은 어떻게 될까? 저축은행들 위에 있는 더 큰 금융권은 어떻게 되고 그 위에 금융권은 어떻게 될까? 근데 중앙정부는 팬데믹과 자연재해를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저는 이미 큰 흐름을 다 알려드린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확히 뭐 몇 월부터라고 제가 말하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사기꾼이고. 자, 중국 학자 트럼프 재집권 시 미중 간 경제 분야 갈등 더 커질 것. 제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풀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들어가면 지금도 이제 관세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세가 인상되면 들어올 물건은 들여오고 빠질 물건은 빠집니다. 다만 중요한 건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율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기존의 패러다임은 1번 패러다임 미국과 중국이 있어요. 미국은 종이에다가 파란 잉크를 찍어서 중국에 보내고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거죠. 이 프레임이 깨지는 거예요. 중국은 관세 이렇게 올려? 그러면 우리는 너네 말고 러시아나 인도, 아프리카로 수출하면 돼. 브릭스 위주로 무역망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러 거래를 대폭 축소를 해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올 9월에서 11월 사이에 브릭스 CBDC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내수 시장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끊긴 거죠. 분절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거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여기는 전 세계 인프라망과 확장하는 노선에서 이렇게 같이 아시겠지만 브릭스에 있는 신흥국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확장되는 그리고 상승하는 어떤 그 기조에서 공백이 아직 있어요. 근데
미국을 위시한 G7은 고령화 그리고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보다는 그거를 세력이란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IMF가 주도를 했었어요. IMF가 주도해서 전 세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 중심의 서방 중심의 IMF가 구원 자금을 줬습니다. 넣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이게 생겼죠. 그 뜻하는 바가 뭘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이 서방 주도, G7 주도, 미국 주도의 여기서 이쪽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이 불의 골이 이쪽에서 무슨 일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잖아요. 쉽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런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는 시나리오를 본질에 띄어서 중심에 두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는 이제 나토 얘기를 했었죠. 주한 미군 철수 한국 핵무장 고려 트럼프 최측근 입에서 나왔다. 5월 8일 날. 이게 나토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주한 미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주1 미군도 여기 포함됩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백악관 안보보좌관 거론 콜비 미군 임무 중국 억제로 바꿔야 전작권 전환 가능한 빨리 이행이라고 여기 써있죠.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거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일본도 같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중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5월 8일 날 북한하고 일본이 제3국서 정상회담 조율을 한대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북한이 뚫릴 거다. 한국과 사전 협의해야 라고 여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하고 북한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과 사전 협의해야 그러면 일단 한국, 일본, 북한이 이렇게 있죠. 여기 중국이 낄 겁니다. 그래서 북이 뚫리면 그리고 위쪽에 러시아까지 연결이 되면 제가 그랬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이 완성이 될 거고 시작은 한국에서 시작되는데 이 인프라망은 일본도 연결돼 있다. 대지진이 발생되기 전에 일본에 있는 에너지나 이런 게 이 인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 산업하고 코인 시장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그림이 하나 둘씩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보실 분이 있겠지만 어쨌건 이게 팩트니까. 북한하고 일본이 정상회담을 한다. 자, 거기에다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요거까지 매칭을 시키면 아마 그 그림이 아마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 스위프트 2.0망에 관련해서.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이제 말씀드리고 코인에 관련한 것도 아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저는 매일매일 이제 거의 제가 뭐 오늘 이 코인입니다, 내일 이 코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저도 투자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게 도지가 맞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그러면 저도 이제 도지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일정 순간까지. 왜냐면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이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관련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얼마만큼 중요시하는지에 관련해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FSD 결제, X 금융 프레임 하고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정답이 있고, 또 나머지 코인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ETF에 들어갈 코인들에다 투자를 해놓고
아프리카 관련한 코인 뭐 클레이튼 핀시아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 그러니까 위믹스도 마찬가지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말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너무 막 이게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왔거든요. XRP도 다른 코인 다 올라가는데 XRP만 왜 안 올라갈까? 예? 숫자에 예.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면 크게 아마 뒤통수를 맞으실 텐데.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대단위로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뭐 명확하게 보이겠죠.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